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뉴스의 이만아, 임현주입니다. 공감에 소개된 정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는 공감 정책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도 전민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공감 573호에 소개된 정책 중에서 4차 추경과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이 7조 8,148억 원으로 지난 9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안으로 짜여진 게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지원 내용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는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죠. 이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설했는데요.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요. 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고용보험사업장의 취업자 24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원이 있고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천억 원,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휴원과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습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급하려던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대상을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어요. 네, 이렇게 4차 추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이 4차 추경 연관어가 궁금해요. 네, 4차 추경에 대한 연관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금, 경제, 소상공인 같은 연관어가 눈에 띄는데요. 국민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라는 것에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또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 돌봄 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요? 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아이들과 일상,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돌봄 지원의 긍부정 비율은 69대 30으로 긍정 반응이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를 잘 버티고 힘을 내자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과 관련해 긍부정 감성어를 보면 부정 감성어가 더 많았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또 선별 지급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아무래도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죠.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지출 구조의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4차 추경, 필요한 곳에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돼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으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구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민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알아보죠. 1. 한국판 뉴딜은 사람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90만 3천 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겠죠. 정부는 디지털 일자리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미 비대면 디지털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죠. 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국판 뉴딜은 사람입니다. 2.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윈윈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우선 청년층에게는 IT 분야 실무 경험으로 연관 분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요.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청년층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 혹은 중단하고 있죠. 요즘처럼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입니다. 이밖에도 공감 573호에서는 한국판 뉴딜은 지역, 한국판 뉴딜은 기업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전민기 의원님, 한국판 뉴딜 연관어 검색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연관 검색어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딜, 정책, 포스트 코로나, 전략, 투자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계획, 정책 등의 키워드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이 어떤 전략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슨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긍부정 비율이 72대 27로 한국판 뉴딜에 관련해 긍정적 언급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입니다. 긍정어는 기대, 성공, 빠르다. 부정어는 비판, 부담, 손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연관어 분석을 보니까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래 선도 국가로 올라서는 날을 기대해 볼게요. 위원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빅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